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세계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다 같이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일이죠. 잠깐 복습을 하자면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쓴 것이 어떤 이번에 증시 상승을 이끈 이 시작점이 된 거죠.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을 쓴 그날 저녁에 엔비디아에서 호재 터졌고요. 그죠? 젠스랑 사장이 주식 다 팔았다고 호재가 터졌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위기가 살짝 극복돼서 올라갈랑 말랑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제 아침에 마이크론 반도체가 실적 발표하면서 세계 증시가 탄력적으로 다 같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가 지금 마감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상승 탄력이 약간 좀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많이 올라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상승 탄력 둔화되는 거를 정당화시키는 이슈로서 이제 이런 게 등장하긴 했습니다. 오늘 낮에 조금 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무슨 선거를 했죠. 자민당 총재 선거를 했는데 그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환율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달러 N 환율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죠. 네. 엔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건데, 엔화 강세는 아시다시피 뭘 의미하죠? 엔화 강세 나오면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곤 합니다. 일단 그 일본 증시 마감하고 나서 저 선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본 증시는 뭐 오늘 일단 좋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은 일단 좀 분위기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간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계속 좋았는데, 이제 아시아 증시 마감할 때쯤에 저 일본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세계 증시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 그 선거와 관련된 지금 이 이슈는 그냥 표면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거는 그 전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어제 축포를 터뜨렸잖아요. 어제 파티했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을 둔화되는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탄력이 둔화됐으니까 이제 하방 베팅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줬으면 최소 하방 베팅은 몇 거래일 정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물론 뭐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확인 안 하고 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어떤 매도세가 등장하고 나서 조금 늦게 확인하고 나서 안전하게 진입한다라는 일단 저의 투자 스타일 상에는 어떤 이런 강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다시 이제 변곡 하방으로 다시 뭐 어떤 뭐 하락이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뭐 상승으로 전환한다거나 어쨌든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2, 3거래일 정도 보통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하방 베팅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등 피로감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 없었고요.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게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밤 9시 반이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발표 예정이니까 이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뭐 웬만큼 급락한다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상승의 어떤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러죠. 이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더 확인할 수 있는, 몇 번 정도 상승 추세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물가 지표가 나오니까 시장이 갑자기 훅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일단 조금 그죠? 예. 이런 건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웬만큼 충격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은 갑자기 오늘 밤에 시장이 막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그런 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전환 확인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 이거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참 오늘 아침에 뭐 깜빡하고 참 이야기를 좀 안 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좀
조금만 좀 더 해볼게요. 나스닥 100 현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선물 차트는 이제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좀 이해가 쉬우시라고 이제 현물 차트를 보고 나스닥 100 현물 지수 요걸 보고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 어젯밤에 뭐 이런 음봉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하락 전환으로서의 그런 위험한 모습은 아니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지금,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 7월 11일 날 우리 이제 7월 달 고점이 나왔던, 폭락하기 직전에 나왔던 이런 음봉, 또 그리고 여기 또 중간에 8월 말쯤에 또 이런 음봉들이 하나 나오면서 이때부터 시장이 막 꺾였잖아요. 그죠? 이때 나온 음봉과 오늘 나온 음봉, 어젯밤에 나온 이 음봉은 뭐가 다르냐라는 점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뭐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5일선, 그죠? 이동평균선 이야기 하는데, 보통 위로 가겠다 하면은 5일선을 계속 지키고 있고, 아래쪽으로 가겠다 하면 계속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 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걸 이제 밑바탕을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순간이나 이런 순간 같은 경우는 뭐다? 여기 보이시는 그런 5일선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검은색 진한 선입니다. 검은색 진한 선 여기 보이시죠? 검은색 진한 선이 5일선이에요. 이때 7월 중순 8월 말 이때는 장대 음봉이 훅 나오면서 그런 5일선들을 강하게 깼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어젯밤을 살펴보자고요. 어젯밤도 음봉이 나오긴 나왔으나, 근데 이 5일선은 터치도 안 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죠? 이런 모습들 보시면은, 어젯밤은 이때와는 조금 다르구나, 이때 당시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젯밤은 그냥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금 조정이 나온 거지, 이건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할 수가 없다. 또 그리고 지난번 이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이제 하방을 추격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하락이라는 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하락이 전환이 되려면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이렇게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매도세 나온 걸 보고 천천히 이렇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유를 좀 가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 만약에 이제 그죠,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이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위로 극복했다. 여기서 훌딱 꺾여버리면, 여기서 쭉 꺾여버리면은 삼각 수렴형 이렇게 확 꺾이면서 장기적인 추세가 훅 죽을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온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조금 더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쪽 부근에서 다시 뭐 이렇게 아래쪽 훅 꺾여 내려온다, 그럼 다시 장기적인 추세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물론 이제 여기를 이제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 다행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뭐 이 정도 조금 더 올라와서는 어떤 이런 나스닥의 중기적인 큰 추세, 장기적인 이런 큰 추세의 입장에서 뭐 여기서 시장이 자빠지나는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꺾기나 어쨌든 지금 이쪽 부근 어딘가에서 꺾이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좀 관대하게, 조금 더 너그럽게 봐주자면은, 이런 선, 여기는 전고점 같은 거를 이제 훅 넘어가 줘야 이제 조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 전고점 이런 자리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비리비리하는 건데, 이런 모습 만약 이쪽 부분에서 자칫 잘못해서 꺾여버리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못 드렸던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이제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보시다시피 분위기 계속 다 좋았다고요.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는데 유럽 증시도 일단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독일 증시만 좀 잠깐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그죠?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건 잘 보이지 않죠. 상승 탄력은 대신에 조금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 선거로 인한 엔화 강세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았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락 전환의 위기 이런 거는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오히려 급등, 폭등을 생각하는 게 더 그게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막 올라가면은 보통 슈팅이고 변곡 아래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일단 그런 가능성보다는 매도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좀 약간 오버슈팅, 좀 굉장히 강력한 슈팅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방 진입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죠? 야, 이 정도쯤이면 다 올라가지 않았겠냐 싶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슈팅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 한번 볼게요. 중국 증시는 오늘도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난번에 과다했던 어떤 하방 베팅이 연료가 돼가지고 오히려 상승의 연료가 돼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다 대고 하방 베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야,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올라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인 바닥을, 이렇게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올 텐데,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날 텐데, 이렇게 급등하면은 뭐 물론 하여튼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좀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중국 증시 좋다고 이제 여기서 상승을 같이 베팅하는 건 추격의 의미가 좀 지나치게 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얘가 이제 정말 강하다라면요, 뭐 어쨌든 조정은 좀 나오긴 나올 텐데 조정이 세게 나와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5일선에 터치도 요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큰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정이 만약 이제 아래쪽으로 훅 꺾이는 이런 하락 전환이 아니고 또 상승을 위한 어떤 재상승을 위한 조정이 나온다라고 친다면은 조정도 매우 얕아야 될 겁니다. 아마 기간 조정 정도로 나와야 이게 정당화가 되고 잘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기간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런 사례를 잘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여기까지 훅 올랐었잖아요. 이게 기간 조정입니다. 아래쪽으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기간 조정 거치고 더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모습의 조정이 나와야 이게 이제 좀 피로감이 잘 풀리는 거지,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조금 좀 하여튼 모양이 좀 흉해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추격은 좀 곤란한 자리인 것 같다 이제 싶습니다. 이제는 좀 추격의 의미가 너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홍콩 증시는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역시 좀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따라가는 거는 확실히 추격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이제 그 환호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당선이 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 좀 약간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되돌릴 것 같긴 합니다. 내일 개장하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이다. 근데 다 같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지난번에 이 말도 안 되는 좀 폭락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좀 슈팅성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염두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시장이 하락 전환의 신호가 나와 버린다면 이제 그것도 정말 끔찍해질 수 있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근데 굉장히 강하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엔화 위안화 강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위안화 강세 추세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엔화는 좀 전에 보셨죠, 그죠? 엔화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주춤해봐야 되는, 약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엔화 약세가 요렇게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장대 음봉이 퍽 하니까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약간 의미 있는 음봉이 좀 나온 것 같으니 여기서 이제 잘 살펴봐야겠죠. 앞으로 한 2-3거래일 정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은 엔화는 계속해서 지난번 이 큰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시장 또 안 좋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저기 N1 환율입니다. N1 환율. 어제도 좀 보긴 봤는데 이 좀 전에 엔화 강세 뭐 그런 영향인지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쪽 부분이 지지력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엔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도 뭐 가능한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아직 근데 이건 뭐다? 아직 뭐 이 정도는 이 의미 있는 상승 전환 이런 것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바닥 나오지 않겠냐 싶긴 한데요. 아직 이게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단기 바닥이 나왔다라고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날 급락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가격은 일단 엔화는 이 정도면은 매력적인 가격이긴 합니다. 다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이제 좀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들에 비하면, 그죠? 다들 초록색인데 한국만 빨간색이에요. 코스피 마이너스 0.8%. 참 모양이 안 좋은데요. 코스닥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양대 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보기 흉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초 체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기초 체력이 안 좋아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이미 중기적인 추세가 거의 뭐 국제유가만큼 그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국제유가도 뭐 추세가 이미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얘도 지금 기초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수모를 좀 겪고 있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뭐 아직 이런 음봉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속도로를 쭉 따라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핸들 아무래도 고속도로 타고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운전자가 피곤해서 그런지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핸들이 조금씩 좌우로 흔들릴 수 있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는 거는 그냥 앞으로 직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각도 이상으로 확 꺾여지면은 그럼 이제 사고가 나게 되겠죠. 그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확 꺾이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까지 이런 한국 증시의 이런 모습은 그냥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거는 그냥 이제 핸들을 가볍게 이제 뭐 이 정도는 계속해서 직진을 유지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가벼운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한국 증시도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이 세계 증시의 흐름에 발맞춰서 지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단기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 정도 하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증시도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강력하게 핸들을 확 틀어야죠. 이제 그런 신호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신호가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이건 눌림시 매수 전략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눌림시 매수하면은 그죠? 하방 베팅은 이걸 보고 하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뭐 기술적으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보자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코스피 30분 봉입니다. 코스피 30분 봉인데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이 이제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자리, 빠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여유롭습니다. 아직까지 넉넉합니다. 아직까지 이 아래에서 올라오던 이런 추세들이 굉장히 좀 건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좀 전에 보시던 30분 봉을 5분 봉으로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본 그림인데, 아직까지도 힘이 있는 겁니다. 얘가 죽으려면은 얘가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이 훅 꺾인다라고 하려면은 최소 코스피가 한 뭐 3-4% 이상의 폭락, 갑자기 막 뭐 선물이 345 막 이런 데까지 내려오면은 그러면 이제 급속히 전환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은 상승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확 틀어버리려면은 핸들을 확 틀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그런 막 345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355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건 이제 오늘 입장에서 그런 거고, 그 앞으로 이제 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얼마나 꺾어야 핸들을 많이 꺾었냐, 이제 그런 기준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제 말은 아직까지 굉장히 뭐 강한 추세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의심스러운 냄새는, 좀 안 좋은 냄새가 좀 나기는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제 약간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마침 차트가 두 개 다 켜져 있으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 그럴 거니까 이제 5분봉으로 두 개를 좀 놓고 한번 볼까 합니다. 잘 보이시죠? 코스피 왼쪽에 코스피, 오른쪽에 코스닥인데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은 이제 코스피 5분봉 이겁니다. 코스피가 5일선을 살짝 깼었잖아요. 그 전날 굉장히 불안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기 전날에 5일선도 깼었어요. 5일선 깨는 게 가벼운 조정이고 그랬으려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5일선을 깨고 나서 매우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강력하게 탄력적인 이런 반등이 나왔다고요. 그죠? 고점이 확 높아졌잖아요. 이런 모습 보이면은 괜찮다. 이런 모습 보이면은 뭐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같은 날 5일선을 터치했단 말이죠. 5일선을 같이 터치했어요. 이렇게 같은 순간에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근데 상승 탄력이 5일선을 터치했으면 터치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터치할 거면 이런 식으로 고점이 확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고점이 제자리입니다. 물론 조금 높아졌지만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점이 거의 안 높아졌어요. 냄새가 좀 이제 안 좋은 냄새가 솔솔솔 나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근데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안 좋은 냄새입니다. 이 정도는요. 예, 지금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지금 이런 모습은 사실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금 정석적인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너무 급했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코스닥 지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봐주는 게 아직까지 뭐 정석적이고 좀 좋게 봐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정석이죠. 아직까지 5일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짱짱하게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5일선을 그럼 5일선과 주가가 만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여기서 어떤 다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구나 라고 일단은 보는 게 정석이라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 뭐 미국 증시가 흔들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벌써 금요일이었네요. 하여튼 뭐 월요일 날 아침에 뭐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막 2, 3% 이상 급락 폭락에 출발한다. 이러면은 이제 급격하게 핸들이 꺾어지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급격히 사고가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찔끔찔끔 조금 빠지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제자리만 있어도 계속해서 기간 조정 더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진짜 5일선이 지금 여기서 이 올라오는 갈색선 비스무리한 건데 코스닥이 여기서 훅 이걸 빠져가지고 지금 이 선을 죽이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강한 거라고 봐줄 수가 있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방 베팅을 아직 생각하면은 좀 안 된다. 뭐 일단 뭐 저의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분들은 봐라 여기 이런 모습 보면은 이거 아직 하방 베팅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투자 성향의 차이인 거고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더 적중률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좀 늦더라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뭐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적중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자 이거예요. 아직까지 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강력한 매도세를 최근에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베팅 당분간 조금 참으셔야 될 수 있어요. 강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노리는 겁니다. 또 그죠?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추격이라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게 이제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은 조금 좀 냄새가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 뭐 이걸로는 모자라다. 여기서 한 번 더 쿵 하면서 자빠져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뭐 주식 하시던 분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으니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을 거고요. 이 정도 했으면은 그죠? 이 정도 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 랠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피곤해서 다들 좀 분위기가 좀 서운했죠. 삼성전자 다시 하락 마감했고요. 뭐 하이닉스 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분위기 좀 안 좋았고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어제 같진 않았다. 근데 아무튼 일단 삼성전자는 일단은 바닥은 뭐 나왔다라고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 그죠? 삼성전자 5분 봉입니다. 일단 지금 상승 전환의 초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코스피는 어떤 냄새도 안 납니다. 그죠? 코스피는 예, 그 지금 찜찜하다라고 냄새 난다라고 한 거는 코스닥이 냄새 난다라고 한 거고 코스피는 짱짱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겁니다. 삼성전자 이제서야 상승 전환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꺾인다, 그럼 이제 시장은 대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막 엄청난 막 폭락으로 연결되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거가 나오진 않았죠. 아직은 분위기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아직 그렇다. 그리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죠? 이거는 뭐 원래 건강 상태도 좀 괜찮았던 친구라서 보시다시피 이것도 뭐 어떤 위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피로해서 하락이 좀 나온 거지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뭐 S&P 지수도 상승 목표치가 한참 더 남아 있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위기 이런 것보다도 이제 지수가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폭등하는 주체가 이제 미국 증시 S&P 같은 게 이제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폭등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일단 근데 특히 S&P 지수 이런 거는 좀 폭등의 가능성도 있긴 있다. 신고가니까 충분히 그런 걸 정당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뭐 말씀드리지만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30분봉 하락이 둔화가 된 거지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간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죠?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잘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뭐 다른 건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연휴들 보내시고 연휴가 아니네요. 그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